자, 안녕하세요 부동의 여러분들, 브레인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구매 심리를 잘 알아야지 이 상품을 잘 팔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면서 고객이 이 상품을 샀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제시.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의 이제 희소성, 이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번 영상에서 구매 심리에 대한 마지막 퍼즐은요, 바로 사회적 입증입니다. 이 세 가지 구매 심리를 충족시켰을 때 고객은 비로소 구매 결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요, 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 상품을 이제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을 좀 샀나? 구매 후기는 어떻지? 상품평은 어떻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플로 음식을 시키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마지막으로 평점과 리뷰를 보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걸 방증합니다. 남들이 얼마나 이 상품을 구매하는지, 또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 이제 구매 결정을 하시는데, 길 가다가 저기 줄 서 있네? 맛있나 보구나, 이러면서 줄에 합류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옷이나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브랜드인 상품, 여기 건 품질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구매를 하게 되죠. 반면에 브랜드가 잘 없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상품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또는 홍보관 내에서 뭐 전화로 이제 주문받는 소리라던가 막 바쁘게 이제 사장님이 분주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뭐 입금이 들어온 뭐 전화 내용, 계약을 체결한 뭐 관계자들 이야기 뭐 등등, 이런 것들도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입증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상황인 거죠. 상황. 이런 상황의 매장이랑 조용한 상황의 매장이랑은 분명히 매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매장뿐만 아니라 고객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뭐 보험이나 뭐 카드, 자동차, 부동산 업종에서도 적용 가능하고요.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고객의 계약 스토리텔링도 중간중간 섞어주시면은 계약 성사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계약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 상품을 봤을 때 어떤 장점을 이제 보고 계약을 결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 판단이 불확실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 컨닝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험을 보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도 정답을 잘 모르겠어. 이 답을 빨리 써야 되는데 옆 사람은 뭐라고 썼나 궁금해서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답을 다 버렸네? 어때요? 이 맞는지 틀린지 일단 적어보는 거겠죠.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타인의 행동과 말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인간의 사회 심리학입니다. 자, 이렇게 심리학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그런 모범 답안, 그 결정 사례, 이런 것들은 곧 내가 결정하기에 앞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객과 상담하고 있을 때 다른 고객의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으로 대화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고객은 판매자에게 심리적으로 이 동질감과 이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담을 이제 진행하는 고객과 비슷한 사람의 이런 구매사를 통해 사회적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은요, 세일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대단한 스킬이 아닙니다. 이런 일상 대화 속에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단, 아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상태에서 현재 상담하고 있는 고객이랑 이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고민 중인 젊은 고객분들에겐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약하신 고객님은요, 30대의 젊은 교직 공무원이셔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적인 수입을 원하셔서 재테크 차원으로 2채 가져가셨고요. 어제 계약하신 쇼핑몰 대표님께서는 매출이 일정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인으로 계약하셨는데, 이 법인으로 차를 사는 것도 경비 처리와 뭐 비용 절감,
그리고 전반적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법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계약한 대표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법인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방금 얘기시로 들었던 스토리텔링은 고객의 뭐 연령대,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는 굉장히 들어하시지만 뭔가 좀 반신반의 하시는 그런 이제 고객분들, 좀 불안해하는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호소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런 상품에 처음 투자하시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익히 공감합니다. 뭐 고객님처럼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등기 치시고 시세 오르는 걸 체감하시게 되면은 그때 두채할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자산가들도 처음에는 떨려 하시고 나중엔 그것으로 자산을 이제 증식시킨 다음에 그 늘어난 재산으로 부동산을 재투자해서 결국에는 건물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 호소력 있게 말씀해 주시게 되면은 고객분들은 구매 결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가지의 스토리텔링만으로도 고객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고 전문성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고객분들은 각각 연령대, 성별,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자, 그래도 그 안에서 공통 부모를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 주신다면은 구매 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결국에는 고객이 이제 고민거리가 좀 줄어들면서 이 구매 결정에 대한 이 확신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입증인 거고요. 내가 이거 사도 되겠다. 여기서 시켜 먹어도 되겠다. 이런 부분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매 심리에 대해 총 이 세 가지를 앞선 영상과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고객이 얻는 이익, 두 번째는 이 희소성의 가치, 세 번째는 이 사회적 입증, 이 세 가지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삼위일체로 맞춰진다면 고객은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 저렴한 물건부터 이 비싼 상품까지 모두 공통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구매 심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잘 알고 지금 실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매출에 그리고 실적에 많은 도움과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유익하셨다면은 이 좋아요와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